자, 오늘 가정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우리 일단 가정법을 공부하기 전에 가정법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자, 가정법은, 우리나라 말로 먼저 해볼게요. 음, 지금, 눈이 온다면, 나는 나가서 놀 거야. 이렇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뭐 한다면이라고 할 때 영어는 무조건 if를 먼저 쓰죠. 근데 지금 밖에 눈이 온다면 나는 나가서 놀 거야 이렇게 하는 말은 음, 음, 지금 밖에 눈이 오는지 안 오는지 내가 알고 하는 말일까 모르고 하는 말일까? 지금 나는 이 강의실 안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바깥에 눈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몰라요. 오케이? 그래서 if를 사용을 할 때 이거는 알고 하는 걸까 모르고 하는 걸까? 모르고 하는 말일 경우가 있겠지. 자, 모르고 하는 말일 경우에는 if 한 다음에 눈이 온다면 if it snows outside 이렇게 표현하고요. 내가 나가 놀 거야. 그러면 I will go out and play. 귀여운 문장이죠. 그죠? 이럴 경우에 if 뒤쪽에 지금 여기에는 현재 동사를 썼어요. 그치? 자, 현재 동사를 썼다라는 얘기는 내가 지금 밖의 상황을 모르고 하는 말이야. 이랬을 때 여기 써 있는 이 if it snows outside라는 이 말은 내가 나가서 놀 거야라는 거에 어떠한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즉, 얘를 빼도 나는 나가서 놀 거야라는 말은 성립을 하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뭐라고 부르냐면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얘기하는 이 문장에는 내가 모르고 하는 말이고 조건의 부사절이고 그리고 이게 미래를 나타낸다면 오케이? 지금 내가 모르고 하는 말이고 만약에 눈이 온다면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will이라는 미래형 조동사를 쓰면 안 돼요. 이게 가장 큰 규칙이에요. 그러면 여기 쓴 지금 밖에 눈이 온다면 나는 나가 놀 거야 라는 이 말은 가정법이 아니세요. 오케이?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르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직설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똑같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눈이 온다면 내가 나가 놀 텐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위에서 지금 밖에 눈이 오면 나는 나가 놀 거야 이렇게 하는 말하고 만약 눈이 온다면 내가 나가 놀 텐데 이렇게 해서 뒤쪽이 또 텐데 이런 식으로 바뀌죠.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정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가정법을 그러면 가정법의 특징은 뭐냐 하면
사실을 알고 그 반대 상황을 말하는 방법이 가정법이세요. 가정법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일단 뭐뭐 한다면 하니까 우리가 if를 쓴다고 그랬다. 그치? 자, 그러면 밖에 눈이 온다면 snow would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I would go and play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봐봐. 내가 나가 놀 텐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우리나라 말로도 지금 나가 놀아요? 안 놀아요? 안 놀겠죠. 그러니까 밖에 눈이 온다면 이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알고 하는 상황이야. 오케이? 그래서 밖에 지금 눈이 안 와. 그래서 눈이 오면 내가 나가 놀 텐데 라는 말은 지금 내가 밖에 눈이 안 오니까 내가 나가 놀 수가 없어 란 말이랑 똑같죠. 이게 가정법이에요. 이 위의 얘기는 그런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오면 나가 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는 속에 지금 눈이 안 와서 나가 놀고 싶은데 난 못 나가 놀아요, 아 짜증나, 아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가정법이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가정법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 가정법은 되게 간단하면서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뭐가 간단하고 뭐가 어려운지 조금 볼게요. 자, 그러면 가정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게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가정법 과거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 if절 있죠? 이 if절의 동사의 시제가 과거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다 가정법 과거예요. 자, 그러면 if라는 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자, 주어를 하나 쓰겠지.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일반 동사 과거형 과거 시제를 쓰면 되고, 또 조동사 과거 모양이 와도 되겠죠? 모양이 와도 되고요. 자, 그리고 비동사를 써도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건 비동사를 사용을 할 땐 항상 뭘 사용하냐면, 우리가 약속한 건 아닌데 미국 애들 영문법이니까 따라줘야 되겠지? 그래서 뭐만 사용해요. 비동사를 사용할 땐 뭐만 사용한다고? were만 사용해요. 그러면 I were 이거는 괜찮죠? You were도 괜찮죠? he는 was를 써야 되는데 he까지도 were를 써요. she도 were를 써요. 왜? 이건 내가 알고 하는 상황에 대한 반대 상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데 진짜처럼 동사 시제까지 다 맞춰 놓으면 이거는 나쁜 말로 얘기하면 사기치는 거죠. 그래서 사기치는 거 아니고 내가 이거 알고 하는 건데 다른 얘기 하는 거야 라는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비동사는 were만 쓰기로. 자, 그래서 were 들어가는 게 있고, 자, were to 동사 원형 요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 됐어요? 자, 그리고 아까 조동사 과거 모양 쓴다고 했잖아. 조동사 과거 모양 쓰는 것 중에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면 뭐가 있냐면 should
하고 동사 원형 쓰는 게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요 두 개는 색깔을 좀 바꿔봅시다. 무슨 색깔로 바꾸면 좋을까? 우리 이 색깔로 한번 바꿔봅시다. 일반 동사 과거형하고 조동사 과거 모양을 쓰거나 아니면 were만 쓰는 거는 말 그대로 가정법 과거는 무슨 사실의 반대냐면 현재 사실의 반대예요. 현재 사실의 반대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반 동사 과거형을 쓰거나 조동사의 과거 모양을 빌려오거나 비동사를 were로 쓰는 경우는 현재 사실의 반대를 얘기하는 게 맞아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 were to나 should 이거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면 미래의 얘기를 담아요. 그래서 학교나 다른 문법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were to하고 should는 가정법 미래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선생님은 가정법 미래라고 얘기하고 어떤 선생님은 가정법 과거라고 얘기하고 어떤 게 맞아요? 그건 가르치는 선생님들 마음이니까. 오케이?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건 were to하고 should는 were to는 어떤 사실을 얘기하냐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얘기하고 얘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는 해요. should를 쓰는 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는 하는데 얘가 우리나라 말로 무슨 말에 제일 가깝냐면 만에 하나, 만에가 아니라 만의구나. 만의 하나라도 일어난다면 이라는 뜻이에요. 100% 안 일어나는 건 아니고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가능성은 거의 적지요 라고 이렇게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어난 일은 아니니까 둘 다 미래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해서 가정법 미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무슨 예를 들어볼 거냐면 만약 내가 부자라면 나는 그것을 살 거야. 이런 말은 조금 웃기죠. 지가 부자인지 아닌지 모르고 하는 소리일까요? 자기가 부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If I am rich.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I will buy that.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되면 아까 뭐라 그랬어? if 앞 안쪽에 현재 동사를 쓰고 뒤쪽에 will이 있으면 이건 모르고 하는 소리죠. 바보가 하는 소리네. 근데 만약 내가 부자라면 똑같아. 부자라면 내가 그것을 살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가정법인 거세요. If I 그 다음에 우리 가정법이니까 뭐를 쓰기로 했지? rich 내가 부자라면 I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것 중에 진짜 중요한 걸 얘기를 안 하고 예문을 들은 바보 같은 짓을 했네요. 이렇게 컴마를 찍고 주어가 온 다음에 여기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조동사 과거 모양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주면 돼요. 여기 조동사 과거 모양이라고 하는 건 would, should, could, might 이런 게 있겠지? would, should, could, might
뭐뭐가 있었다고요? would, should, could, might. 이렇게 조동사 과거 모양이 와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가 그것을 살 텐데 하면 would buy that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나올 거냐면 이거 가정법이 맞니? 라고 했을 때 이게 가정법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꿀팁이 하나 있는데 내 동영상을 보는 너희들에게만 알려줄게요. 여기 if가 있는 건 조건절이고 if가 없이 뒤에 있는 걸 주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절에 조동사 과거 모양이 있으면 이거는 99.9999% 가정법이에요. 이렇게 조동사 과거 모양이 있는 문장이 있다면. 자, 그러면 여기에 조동사 과거 모양의 동사 원형을 썼으니까 여기에다가는 가정법 과거, 동사 과거형들만 써주면 돼요. 그래서 가정법은 여기가 동사 과거형에 were를 썼다라는 걸 보고 아 가정법이구나. 그래서 조동사 과거형 모양이 하나 있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구나. 꼭 암기해야 해요. 요 모양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얘를 자꾸 하기 싫은데 이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꾸라고 얘기를 해요. 바꾸기 싫다고 얘기했는데 학교에서는 자꾸 시험을 내요. 직설법을 바꾸는 건 딱 기억하세요. 여기 있는 if를 as라고 바꾸면 돼요. 여기까지는 쉽죠. 그 다음에 I도 I라고 똑같이 써주면 돼요. 됐죠? 자, 그런데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다라고 했죠? 그러면 얘가 were, 비록 동사는 were라는 과거 모양을 쓰고 있지만 얘는 현재인 거죠. 그래서 직설법으로 하면 am이라고 현재를 써야 해요. 이제 근데 가정법에서는 여기가 긍정이죠. 그런데 직설법으로 바꾸면 현재 사실의 반대니까 부정을 해주면 되죠. As I am not rich. 내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걸 살 수 없어. 이렇게 하면 되죠. 오케이? 내가 그걸 살 텐데 이런 거니까 못 사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뭐 will not buy 해도 되고 아니면 cannot buy 이렇게 해도 되죠. 됐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기가 긍정이어서 현재 부정으로 쓴 거고 여기가 긍정이니까 현재의 부정으로 쓰는 거세요. 요거를 잘 맞춰서 해야만 해요. 됐어요? 자, 그러면 다른 건 다 똑같고요. 우리 were to하고 should 쓰는 거 하나만 해볼게요. 이게 일어날 수 있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얼마 전에 했던 그 드라마를 보면 도깨비가 다시 오고 은탁이가 죽었다가 다시 환생하죠. 그건 드라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너를 내가 너를 찾아갈 텐데
이런 거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가정법으로 먼저 바꿔볼게요. If I were to be born again. 별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다라는 얘기겠죠. If I were to be born again, I would go and find you. 내가 찾아가서 너를 찾을 텐데. 이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 이거 직설법으로 바꿔볼까요? As I am not to be born again. 아니면 뭐 I am not born again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I 여기가 would가 있다고 해서 꼭 조동사 원래 모양을 갖다 쓰는 건 아니고요. 내용상 내가 너를 찾아갈 수 없어. 겠죠? I can't go and find you.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사람이 태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were to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말도 있을 거예요. 만약 우리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전화 주세요. 예, 무슨 물건 사면 그 박스에 꼭 그렇게 써 있죠. 소비자 무슨 그 센터, 예를 들어 뭐 고객 만족 센터 뭐 이런 거 전화 주세요 그러면서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하잖아요. 자, 절대 제품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자기네가 물건을 만든 거니까 자신감이 있겠죠. 그래서 그럴 일은 없을 텐데요. 혹시나 만에 하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if you should, 그러니까 우리가 조동사 should는 뭐뭐 해야만 해 이런 뜻도 있지만 만에 하나라는 뜻도 있어요. 추측을 나타내요. If you should have a problem with our products. 만약 문제가 있다면 call us at 빵빵빵빵빵 이렇게 전화를 주세요 라고 하는 거세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 했잖아. 여기 보면 다 가정법에 조동사 과거형 썼죠. 얘만 안 써도 돼요. should 쓰는 거. 요거 조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가정법 과거 완료해 볼까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가정법 과거는 if절에 과거 동사를 썼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얘기해서 가정법 과거는,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절에 if가 있는 문장에 과거 완료 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오케이? 그리고 얘는 과거 사실의 반대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 여기 지금 가정법 과거는 내가 뭐뭐라면 내가 뭐뭐 하면 뭐 이렇게 됐잖아. 오케이? 그래서 내가 야. 자, 그러면 얘의 이거 공식 같은 거예요. 꼭 기억해 줘야 되는데 주어 쓰고 had pp를 먼저 써주죠. 과거 분사니까
그 다음에 주어를 쓰고 여기에도 항상 뭘 써요? 가정법이니까 우리 뭘 쓴다 그랬어? 조동사 과거 모양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have TP를 넣어줘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볼게요. 만약 내가 부자였다면, 지금 부자 아니고 옛날에 부자였다면 이거죠? 자, 그걸 샀었을 텐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If I had been rich, 내가 부자였다면 I would have bought that. 샀었을 텐데. 그죠? 그럼 이거 직설법으로 바꿔볼까요? 과거 사실을 만드니까, 자, 뭘 먼저 쓴다고 그랬지? as 먼저 쓴다고 그랬지? I, 뭐라고 할까요? 내가 부자가 아니었죠? 과거니까 was not rich. 내가 부자가 아니었어서 I would not buy that.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이래서 살 수 없었어 이렇게 해도 되죠. 그래서 I could not buy that.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됐어요. 분명히 요거 바꿔 쓰는 거 그리고 시제 맞춰서 얘가 가정법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 요거 하셔야 해요. 자, 그리고 그러면 가정법에는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 두 개만 있죠, 선생님? 이러면 선생님들이 메롱 아니에요. 이렇게 할 거예요. 또 무슨 가정법이 있냐면 이름도 흉물스러운 혼합 가정법이 있어요. 말이 혼합 가정법이니까 뭔가 섞여 있겠죠. 뭐가 섞여 있냐면 가정법, 과거 완료, 무슨 시제, 조건절 시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주절 시제가 합쳐진 게 혼합 가정법이에요.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여기에는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가 있어야 하고요. 여기는 현재를 나타내는 부사가 있어야 해요. 뭐뭐 같다. 그래서 나는 마술을 부릴 거예요. 작아져라, 작아져라. 작아졌어요. 너도 작아져라, 작아져라.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좀 안 좋은 얘기기는 한데, 내가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거 설명하면서 하는 말인데, 혼합가정법을,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거 친구만 아니면. 친구만 아니면 가정법이라고 해요. 해볼게요. 저거 친구만 아니었다면, 그죠? 저 친구만 아니었으면 우리 이러죠. 자를 텐데.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해볼게요. If he had not been my friend, 내 친구만 아니었다면 옛날에 친구였다라는 얘기죠. 자, 근데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가 꼭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then, 그때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I would fire him. 내가 그를 자를 텐데요. 언제요? 지금이요. 이렇게 해주면 혼합가정법이 돼요. 이거 왜 혼합가정법이라고 하고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가 있어야 되고 현재를 나타내는 부사가 있어야 된다고 빨간색으로 했냐면 보통 가정법 과거와 과정법 과거 완료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없어도 얘가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이 시제 공식에 따라서 조동사에다가 조동사 과거형에다가 동사 원형을 쓰면 얘는 가정법 과거 주절 시제구나. 그럼 앞에 과거 동사만 써야지. 그리고 if 뒤쪽에 had pp가 있어.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 조건절 시제네. 그럼 주절에는 조동사 과거형에 have pp를 써야지. 이렇게 약속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나 현재를 나타내는 부사가 없으면 이 시제 모양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혼합가정법을 쓸 거면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말로 해줘야만 두 시제가 섞일 수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가정법이 있냐면 한 칸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무슨 가정법이 있냐면 as if 가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바보. 자, 무슨 가정법이라고 했어요? as if 라고 했죠? 난 또 검은색으로 하고 싶어. 이 바보야. 그러니까 나는 마술을 부릴 거예요. 검어져라. 자, as if 가정법이라고 하는데 얘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마치 뭐뭐처럼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얘는 조금 규칙이 있어요. 무슨 규칙이 있냐면 일단 평서문을 써요. 평서문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as if 한 다음에 주어를 쓰고 여기다가 뭐 were 이렇게 써도 되고요. had pp를 써도 되고요. 현재 동사를 써도 돼요. 자, 해볼게요. 우리 이런 거요. 우리 as if 가정법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런 게 제일 맞아요. 쥐가 사장이야? 이렇게 할 때 쓰는 말이야. 지가 선생이요? 지가 가수요? 지가 영화 배우요? 이렇게 할 때 쓰는 거세요. 오케이? 그래서 그는 사장님처럼 말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는 마치 사장님처럼 말한다. 이렇게
해요. 해볼게요. He talks as if he is a boss. 해도 되고요. He talks as if까지는 똑같고 he were a boss. He talks as if he had been a boss. 라고 이렇게 할게요. 자, he talks as if he is a boss 라고 되어 있으니까 if 뒤쪽에 현재형 써도 된다고 했었지. if 뒤쪽에 현재형을 썼을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하는 거야? 모르고 하는 거야? 모르고 하는 거라고 그랬지.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회사를 조금 늦었어. 딱 그랬더니 처음 보는 애가 왜 이렇게 늦어? 일찍 다녀. 딱 왜? 그리고 딱 자기 자리로 갔는데 옆에 있는 친구한테 저 뭐야 사장이야? 딱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가 응 새로 왔어. 넌 이제 잘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런 경우에 이렇게 현재를 써도 돼요. 자 그런데 누구랑 막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내가 아이씨 뭐 막 이렇게 저기 하는데 분명히 걔가 사장이 아닌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장처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이거 일이 잘 되게 하려면. 지가 사장이야, 뭐요? 이렇게 할 때 쓰는 거세요. 그럴 때, 저기, 과거를 써서 지금 얘가 사장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as if he had been a boss. 그러니까 이건 과거 완료지.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지. 그렇기 때문에 뭐 옛날에 지가 사장인 것처럼 얘기해 라고 하는 거세요. 오케이? 자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I wish 가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I wish 가정법은 뭐뭐 하면 좋을 텐데 아니면 뭐뭐 하길 희망해 뭐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때 I wish를 써요. 그래서 이 I wish랑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잘 못 가리는 건데 우리가 영어로 뭐뭐 하는 걸 희망한다, 뭐뭐 하는 걸 바란다고 할 때 hope이라는 동사랑 wish라는 동사를 같이 써요. 그렇죠? 근데 hope은 I hope you will succeed 이렇게 하면 I hope 썼잖아. I hope you will succeed. 이렇게 하면 네가 성공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는 진짜 진심으로 바라는 거세요. 오케이? 근데 I wish 이렇게 쓰면 가정법이에요. 난 너 성공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I 이렇게 할 때 내가 새였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는 애들 있죠? 아니면 내가 투명 인간이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투명 인간이면 좋겠다. 이렇게 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I wish 그 다음에 투명 인간이면 좋겠다는 건 지금이지. 그러니까 I were an invisible man. 내가 투명인간이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내가 투명인간이었으면 좋겠다 이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내가 투명인간이었었으면 이라고 되니까 이건 옛날 얘기 같죠. 그래서 옛날 얘기니까 어떻게 해요? I wish
I had been an invisible man. 내가 투명 인간이었으면 좋았겠어. 라고 과거 완료로 해주면, 가정법 과거 완료면 이게 옛날 얘기 맞죠? 이렇게 쓰는 거세요. 이제 다른 거 말고 그냥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이것도 가정법일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말 써요. 엄마가 이제 내가 이렇게 TV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엄마가 뒤에서 잠잘 시간일 텐데 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죠? 너 잠잘 시간 안 지났어? 뭐 이렇게도 얘기하시죠. 그래서 우리 이러죠. 지금 잘 시간이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랬을 때 우리가 아는 표현이 있죠. 이제는 우리가 잠을 자야 할 시간. 그래서 it is time to go to bed 이렇게 표현하죠. 됐어요. 자, 이거를 그냥 it is time to go to bed, it is time to eat lunch, it is time to 뭐뭐뭐뭐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은데 우리나라는 시험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을 쥐잡듯 잡는 나라기 때문에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It is time 그리고 it is about time it is high time 이렇게 하면 이거 뭐뭐 할 시간이야 셋 다 이거 지금 뭐뭐 할 시간이야 라고 해요. 오케이? 그랬을 때 여기는 지금 원래는 투부정사 썼잖아요. 투부정사 말고 여기다가 that 해갖고 절을 만들어요 자꾸. 그랬을 때 주어 동사 절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주어 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주어가 들어가고 첫 번째가 어떻게 쓰냐면 should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that 그 다음에 주어를 쓰고 should를 안 쓰고 싶으면 과거 동사만 쓰면 돼요. 그래서 it is time to go to bed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라고 만들면 되냐면 여기서 그냥 it is time 하나만 할게요. 이렇게 about time, high time은 다 같이 붙는 거니까 it is time that 이건 생략해도 되고요. 자, you should go to bed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it is time that 한 다음에 you should를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went to bed만 쓰면 돼요. 됐어요. 여기에서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should는 생략할 수가 없어요. 이 should는 생략할 수 없고 이거를 빼고 싶다면 went로 바꿔야 해요. 됐어요? 이제 마지막이세요. 마지막인데 이게 참 뭐해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무슨 예를 들 거냐면 이런 상황이 하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친구랑 같이 한 집에서 살아요. 근데 나는 되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모범적이면서 되게 착해요. 근데 내 친구는 공부도 잘 안 하면서
오토바이를 너무 잘 타고 낮에 나가기보다는 밤에 나가는 걸 좋아하는 약간 좀 우범형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꿈에 큰 뱀이 내 친구를 칭칭 감으면서 떼굴떼굴 굴러다녀요. 그래서 내가 하면서 깼어요. 근데 친구가 아침에 탁 일어났는데 내가 일어나서 아침밥을 막 먹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오토바이 헬멧을 딱 들더니 오늘 폭주하기 좋은 날이군. 딱 그래서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너 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냥 집에 있어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오케이? 이 상황을 이제 이해했겠죠? 그래서 내가 친구에게 어, 주장했어요. 뭐라고? 그 친구 그 내가 친구에게 주장했어요. 집에 있으라고. 이렇게 하면 자, I insisted that 내가 주장했어요. 오케이? 친구한테 너 집에 있어라고 이렇게 하면 he should stay home. 집에 있으라고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친구는 집에 있어야 하죠. 오케이? 그래서 그때 요 should는 내가 막 주장하고 막 이러니까 얘가 그냥 집에 있어야만 할 것 같다고 꼬랑지를 내리는 상황이면 오케이? should를 빼도 돼요. 뭐 한다고요? 빼도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I insisted that he stay home 이렇게 써도 돼요. 이거 참 웃기죠? insisted가 과거인데 stay가 현재 동사고요. 맞지? stayed도 아니고 그런데 현재 동사면 he가 3인칭 주어니까 stays 3인칭 현재형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꿨어요. 왜? 원래 여기에 should가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시제가 다르죠. 그래서 이걸 가정법이라고 해요. 됐어요? 자, 이렇게 내가 여기에 지금 주장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런 걸 우리가 문법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안, 주장, 명령, 요구, 충고, 당연 이런 말이 있으면 should를 빼고 동사 원형만 써도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제한, 주장, 명령, 요구에 해당하는 단어를 조금 기억해 볼게요. insist, suggest, 자, 명령이니까 order, 자, 그리고 요구, 충고라고 돼 있으니까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충고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advice가 있겠네. 그리고 recommend가 있겠죠? recommend. 그리고 명령을 하니까 order 말고요. command가 있겠네요. command request. 그리고 it is important that 이렇게 쓴 표현도 있고요. It is necessary that that
아니면 it is essential that 똘똘하죠. 스펠링을 잘못 썼는데 팍 바꿔줘요. 야,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이래서 스펠링을 자꾸 까먹어요. 자, 요런 말들이 있으면 뒤쪽에 요런 말 다음에 주어가 그 동작을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이면 should를 빼도 돼요. 됐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친구가 내가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도망 나갔어. 내가 너 오늘 위험하니까 집에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또 다른 몽디 부러뜨린다? 그랬더니 얘가 알았어 내 방 가서 잘게 식으로 올라갔어. 근데 나는 자는 줄 알았어. 딱 그런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경찰이 뻥뻥뻥 문을 열기. 어저께 아무개 씨가 집에 있었습니까? 딱 그러는 거야. 네 친구가. 그러니까 나한테 네 친구가 어저께 밤에 집에 있었어? 이렇게 경찰이 물어봐. 딱 근데 느낌이 딱 오잖아. 이 새끼 토끼였구나. 그죠? 그냥 사고 친 거야. 근데 안 잡힌 거죠. 내가 얘를 실드 쳐줘야 되잖아. 그래서 걔 어저께 집에 있었어요. 오늘 봤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죠. 내가 주장했다. 그가 집에 있었다고.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I suggested that 이렇게 해요. suggested that he had been his room at time. 이렇게 하면 나는 주장했어요. 내가 말했어요. 걔가 지방에 있었다고요. 그때. 됐어요? 이랬을 때 똑같이 suggest인데 여기는 should를 안 쓰고 얘는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걔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거지. 오케이? 그랬을 때는 내가 주장하는 건 과거고 얘가 방에 있었던 건 내가 주장하는 것보다 좀 더 옛날이죠. 그래서 had pp로 맞춰주는 거예요. 오케이?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